얘들아, 최근에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팀회의 하다가 건너편에 앉은 선배 제안에 내가 의견을 냈었거든? 근데 나중에 따로 보자고 하시더니 왜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를 무시했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 꼭 있나 봐. 나는 회식 때 웃다가 선배랑 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다음날 자기 보고 비웃은 거냐고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 다 같이 웃을 때 웃은 것뿐인데 진짜 어이없었어. 그때 입사 동기가 추천해준 책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시달리고 있을 거야. 어떤 책인데? 오늘도 이상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라는 책인데, 매일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특히 이 책에선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로는 설득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참고 받아들였어야만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마냥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특히 저자는 그들이 어쩌면 성격 장애라는 병을 가진 것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성인 7명 중 1명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성숙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성격 장애의 10가지 유형과 특징, 그리고 대처 방법들을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어. 그 중에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한 내용이 지금 너가 겪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에서 말하는 편집성 성격 장애란 상대방의 일반적인 말과 행동을 나쁜 의도나 위험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의심과 불신을 갖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정적으로 편집하는 거지. 그리고 책에선 이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8가지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4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편집성 성격 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해. 먼저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기준은 근거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고 속인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게 특징인데, 상대의 아주 작은 행동까지 살피면서 나에 대한 악의적인 동기는 없는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긴장하고 경계한다고 해. 특히 경쟁하는 환경에선 그게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만약 어떤 일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상대가 악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심지어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한다고 해. 다음 2번째 기준은 친구나 동료들의 신뢰를 근거 없이 의심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해서 항상 확인하려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팀원이 출장을 가게 된 경우 정말로 그 업체로 출장을 간 건지 의심이 돼서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해 직접 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에 대한 뒷담화를 할까봐 자리를 비울 때면 녹음기를 켜놓고 나가기도 한다고 해. 또 이런 의심은 불신으로도 나타나는데, 남에게 무언가를 맡기지 못하고 본인이 모든 걸 확인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다음 3번째 기준은 악의 없는 말과 행동이지만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거야. 커피 위에 있는 거품을 보고 침을 뱉은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칭찬을 해도 분명 나를 이용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누군가가 도움을 베풀어도 자신을 무능하게 보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야. 정말 안타깝지만 어쩌면 자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지막 4번째 기준은 의도 없는 말과 행동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거나 반격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야. 때때로 그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평소에 의심이 많고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도 잘 따지고 든다고 해. 게다가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면 즉시 공격을 하는 것도 특징인데, 우리가 겪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자신이 화를 내고 공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자기 방어라고 주장한다고 해. 그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지. 만약 이런 유형의 사람과 부딪히거나 논쟁하게 되면 상처받고 피해를 입는 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마 그들은 우리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책의 저자는 이 유형의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대처 방법은 정면 충돌을 피하는 거야. 정말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가능한 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해. 간혹 실수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게 억울해서 대놓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들과의 정면 충돌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야. 다음 두 번째 대처 방법은 좋은 점을 찾아서 진심을 표현하는 거야.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자신의 좋은 점을 칭찬한다면 경계가 조금은 누그러질 거야.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칭찬이 형식적이어선 안 된다는 거지. 진심이 담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려줘. 마지막 기억에 남는 대처 방법은 증거로 대응하는 거야. 언젠간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고 대응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이때 별 준비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해. 따라서 아까운 감정을 소비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거나 혹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뭉쳐서 함께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증거 앞에선 그들도 겸손해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편집성 성격 장애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일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책을 읽어보면 더 다양한 특징과 대처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야. 또 책에선 이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또 다른 성격 장애의 유형들과 그들에게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해주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야. 세상은 넓고 성격 장애는 많으니까 미리 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